이러한 사항들을 적절하게 안내하여 고객분들이 최소한 관련 법규는 파악하고 준수하실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어야죠. 그게 심사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인증 알려주는 친절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운영하며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할 법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은 많이 들어보셨죠? 법률은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가진 규정입니다. 헌법상 정부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산업안전보건법만 봐야 될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라고 있죠?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도 합니다. 법률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소관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초안을 작성, 관계부처의 협의 후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승인 이후 대통령의 명의로 공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행령 또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죠? ISO 인증을 준비하신다면 관련 법규의 내용뿐만 아니라 법규의 관계도 함께 잘 보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릴 법규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외에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여러 조항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열람해 보시면 알겠지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1편 총칙, 제2편 안전기준, 제3편 보건기준, 제4편 특수형태의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것으로 크게 타이틀이 나뉘어져 있고요. 이러한 편들의 합의구조는 장, 절, 조항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제2편 안전기준의 하위 목록은 제1장 기계, 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이 있으며 또 그 하위 목록은 제1절 기계 등의 일반 기준이 있고 마지막으로 조항은 제86조 탑승의 제한이라는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당 법규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본 규칙도 함께 보셔야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운영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고 실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산안법에는 세부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 해당 규칙에는 나올 수 있거든요. 구체적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성 업무를 하는데 10톤짜리 중량물을 취급해야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중량물 취급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나와 있나요?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실까요? 법률은 특정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에서 보통 큰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에 대한 보조로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세분화되어서 기준을 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량물을 다루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에 있는 굉장히 많은 업무 활동 중 극히 일부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중량물을 다룰 때는 무엇이 필요한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산안법에서 중량물을 다룰 때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상세한 기준이 없다고 해서 해당되는 법정 조항이 아예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심사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기업 담당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이 좀 어려운가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칙에서 중량물을 취급할 때 요건을 찾아보셔야죠. 안전보건 규칙에는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 뒤 고객의 승인을 받고 그 이후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겠죠. 만약 공사라면 어떤 현장에 어느 기간 동안 어떤 업체가 작업을 할 것이고 누가 그 작업에 대한 지휘를 할 것인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계를 사용할 것인지 그 기계의 최대 및 최하 하중이 필요하고 또한 작업 반경도 기재되어야겠죠. 건설 기계는 당연히 면허가 있는 인원이 조종해야 될 것이고 건설 기계에도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중량물이 어떤 품목이고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그리고 수직 및 수평 운반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이러한 계획이 작업 전 수립되고 검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전보건 규칙에는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편적인 작업 계획이라면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해당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 본 규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계획 수립 없이 그냥 작업을 했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해당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심사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만 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 혹은 원청 측이 이미 이러한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작업 계획서를 요구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청이 요구하지 않아서 실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안전은 필요 수준보다 높게 관리되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분명 더 많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심사원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을 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고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적용되는 산업에 따라 환경 및 안전보건에 관한 법규사항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더 많고 광범위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적절하게 안내하여 고객분들이 최소한 관련 법규는 파악하고 준수하실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어야죠. 그게 심사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심사원에게 심사를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방문하는 심사원은 정말 여러분들의 사업에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늘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안 되는 심사원에게 굳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번창하세요.